키워드는 검색창에 검색하기 위해 입력하는 검색어, 상품을 알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해서 구매자에게 노출이 되고 구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보통 고객들은 썸네일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이제 클릭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품 클릭 수가 잘 이제 적게 된다면 키워드와 썸네일을 고쳐보고 또 노출과 클릭 수는 많은데 구매 전환율이 낮다면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 상세 해상도에 따라 실제 색상이 다릅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해상도에 따라 실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판매율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완곡한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친근감이 느껴지겠죠. 이제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썸네일, 상세 페이지 순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는 쇼핑 키워드를 써야 하는데요. 여기서 쇼핑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이버에서 비타민을 검색해서 쇼핑창에 먼저 나오는데 이렇게 쇼핑창에 먼저 나오는 것이 쇼핑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밥 주는 법을 검색하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창이 아닌 뷰나 블로그 창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쇼핑 키워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핵심이 되는 단어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첫째, 상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이 없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없는 단어라고 한다면 교수형 같은 단어를 들을 수 있는데요. 상품을 중국이나 이제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교수형이란 단어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에 걸치는 옷이라든가 옷걸이라는 뜻이 이제 교수형이라고 흔히 번역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과 고수형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 삭제를 하고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황금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검색 수가 많고 상품 수가 적은 것인데요. 또 반대로 쪽박 키워드는 검색 수는 적고 상품 수가 많은 것입니다. 또 대형 키워드는 옷, 블라우스, 바지처럼 포괄적인 단어이고 소형 중형 키워드는 흰색 옷, 주름 바지, 여성 하객용, 원피스와 같이 대형 키워드보다는 더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중소형 키워드를 쓰면 예시와 같이 옷, 원피스 등 대형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블라우스는 대형 키워드이죠. 그런데 여기에 린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린넨 블라우스라고 하면 아까 봤던 블라우스보다는 더 작은 키워드가 됩니다. 또 여기에 민소매라는 단어를 넣어서 민소매 린넨 키워드는 더 작은 소형 키워드로 돼서 더 경쟁력 있고 팔기 쉬운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블라우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민소매 린넨 블라우스라고 해서 제목을 쓰는 것이 더 판매하는데 유리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뭐 수원 등뼈 갈비찜보다는 이영자가 선택한 믿고 먹는 등뼈 갈비찜 제목이 더 판매율이 높아지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하기 좋은 키워드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상품 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상품 수가 너무 많다면 고수와 이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품 수를 확인했다면 검색 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검색했는지 검색 수를 확인하는 건데요. 아무리 이제 판매하는 상품 수가 적더라도 검색 수가 적으면 그냥 찾는 고객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또한 또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 수는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 등 이제 플랫폼에서 검색이 가능한데요. 특히 아이템 스카우트는 한 달 검색 수 등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검색 수가 20개 정도면 잘 판매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는 것이 좋고요. 3만 개 정도가 된다면 좋은 키워드일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상품 수나 검색 수를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시장 조사는
이제 온라인에서 시장 조사는 진짜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키워드로 검색해서 상품별로 리뷰 수, 판매 시장 연도 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리뷰 수가 많으면 이제 각 상품들을 들어가서 리뷰 수가 많으면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리뷰를 잘 이제 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리뷰가 뭐 10개라고 해도 훨씬 더 많은 수의 구매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판매 시장 연도가 만약에 오래된 몇 년 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오래전부터 꾸준히 판매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판매 연도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최근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 트렌디한 상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해서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같은 아이디가 리뷰가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가구매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구매가 있으면 아무래도 실제로 판매가 되지 않고 꾸며진 리뷰이겠죠. 그래서 이런 가구매 여부도 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또 가격 비교로 상품들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적한 상품이 있으면 이 산 상품에서 최저가로 팔고 있는 이제 쇼핑몰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하는 것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수가 많고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판매하기 좋지 않은 상품입니다. 물론 가격 비교가 안 묶이고 브랜드 없는 상품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판매하려는 상품의 연관 키워드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산악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을 통해서 이제 산악 자전거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산악 자전거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고 뭐 부품에 대해서 각 부품에 대해서 설명도 나오고 명칭도 나오고요. 또 이제 산악 자전거에 대한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 이제 단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판매하는 상품군의 키워드나 이제 단어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